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 파산관제인 직무편람 부인 소송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이제 부인권의 의의 및 중요성, 타제도와의 비교. 이제 오늘은 부인권의 유형별 검토라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했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뭔가 범주를 나누어서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유형별 검토의 중요성. 법은, 그러니까 채무자회생법은 (391조 1호에서 4호까지 네 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제1호를 고의 부인, 2호, 3호를 위기 부인, 4호를 무상 부인으로 해서 총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고의 부인, 위기 부인, 무상 부인. 나중에 이제 뭐 집행행위 부인, 대항요건의 부인 또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이 세 가지입니다. 고의 부인, 위기 부인, 무상 부인. 파산관제인이 있어 부인권의 기본적 유형에 대한 이해는 부인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어떤 유형의 부인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유형에 따라 요건과 입증의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을 받고 아라에서 자례서로 설명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 개인 파산에서 뭐 법인 파산은 조금 위기 부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개인 파산에서는 대부분 고의 부인입니다. 자, 고의 부인이 뭔지 보겠습니다. 고의 부인은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회행위와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해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가 포함됩니다. 사회행위 플러스 편파행위입니다. 고의 부인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1. 사회행위와 2. 사회의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고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를 입증하면 부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인은 고의 부인에서는 관제인은 사회의사와 사회행위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개인 파산 사건에서 나오죠. 부인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고의 부인과 관련이 됩니다. 자, 위기 부인은 뭐냐? 용어에서 느끼시겠지만 위기 시에 뭔가 한 행위를 부인하는 건다고 볼 수가 있죠. 위기 부인에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파산 신청 등 위기 시기에 한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본지행위 부인과 이게 2호입니다. 391조 2호. 그다음에 3호. 지급정지나 파산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비본지 행위 부인 3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2호와 3호. 이거는 본지 행위 부인, 3호는 비본지 행위 부인. 본지 행위는 원래 할 걸 한 겁니다. 할 걸 했지만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 위기 시기에 담보 제공을 하거나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래 해야 할 행위지만 위기시라는 점을 착안해서 본지 행위를 부인한 거고 비본지 행위는 원래 해야 될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한 겁니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이들은 채무자의 사회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사회의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입증하기가 더 편하죠, 이게.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등 채무자의 지급분리 명확해진 시점 전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 개인은 지급정지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급정지가 은행이나 뭐 부도, 그죠? 뭐 어음부도, 수표부도 이거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호, 3호는
법인에서 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이게 지급정지인지, 그쵸? 파산 신청도, 뭐 파산 신청은 이제 개인 파산에서도 드러나겠죠. 그쵸? 하지만 이 지급정지라는 거는 개인에서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자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자력의 결핍이란 단순한 채무 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대법원은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어음수표의 부도는 어음수표의 부도는 지급정지 대표적 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법인이 아니면 자영업자, 예전에는 주로 법인이 많이 썼죠. 자, 그다음 무상부인이란 뭐냐? 무상부인이란 무상행위입니다.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대상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파산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성이 현저한 반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악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상행위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그러니까 고의부인이 입증하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위기부인 2호, 3호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렇죠? 사회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는 상대방이 악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입증하기가 쉽죠. 여기서 무상행위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전형적인 게. 그 다음에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로서 대표적인 무상행위는 민법에 증여죠. 증여.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하는 거.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사용대차 등의 법률행위와 소송에서 청구의 포기 혹은 채무자가 상대방이 채권을 인정하는 거지. 인락. 소송상의 하해와 같은 소송행위를 포함합니다. 화해. 5천 받을 거를 뭐 양보해서 3천을 받는다든지. 무상행위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추려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상행위인지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 파산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로 문제되는 건 증여입니다. 증여. 부부간에 뭐 그렇죠? 증여. 증여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특수 유형이 있습니다. 특수 유형 및 예외. 아까 지금 우리가 부인은 391조 1, 2, 3, 4호라 그랬죠. 세 가지 유형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4호까지. 1호는 고의부인, 2, 3호는 위기부인, 2호는 위기 본지 부인 행위, 3호는 위기시 비본지행위 부인, 4호는 무상행위 부인. 자, 근데 이 외에 특수유형 및 예외가 있습니다. 한편 392조는 본지행위 부인의 경우 수익자가 특수관계인인 때는 본지행위 부인의 경우 수익자가 특수관계인인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해당 특수관계인이 자신이 선의를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본지 행위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위기시로부터 소급되는 기간을 60일이 아닌 1년으로 연장하고 특수관계인이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부인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소급기간이 6개월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는 또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어음금 지급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어음이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행위에 유형별 성립 요건과 입증 책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고의 부인, 실질적 위기 행위 시 대상 행위는 사회 행위입니다. 혹은 편파 행위까지.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은 입증 책임이 관제인이 있습니다. 사회이사는 관제인이 있고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 입증 책임은 사회성에 대한 악의는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내가 선이라는 걸 내가 입증해서 이 추정을 깨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1조 2호 위기 부인, 본지 부인, 본지행위 부인,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의미 있는 편파행위 플러스 사행위가 다 포함되고요. 상대방은 채권자겠죠. 뭐 편파 변제를 받은 채권자.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 필요 없습니다. 선이든 악의든 불문합니다. 채무자의 사회이사는 필요하지 않고요.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 위기 시기에 대한 악의는 파상관제인이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특수관계인은 악의가 추정됩니다. 위기 시기에 대한 악의는 이게 반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부인별 그 다음에 마지막 위기 부인, 비본지 부인,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전 60일 이내, 그전 1년 이내 특수관계에는 의무 없는 편파행위, 채권자, 불필요, 위기 시기에 대한 사행에 대한 악의, 수익자, 특수관계에는 악의를 추정합니다. 무상부인, 지급정지 있은 후 또는 그전 6개월 이내, 특수관계는 1년으로 늘어나고요. 무상행위, 행위는 제한이 없고 불필요, 불필요. 그렇죠? 무상부인이 가장 쉽죠. 걸리기만 하면. 그렇죠? 고의부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위기 부인이. 유형벌 요건 검토 시 주의사항. 법상 고의 부인이 먼저 규정되어 있고 위기 부인과 무상 부인이 나중에 규정되어 있어 부인권이 문제되면 고의 부인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부인과 무상 부인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라는 시간적 기준이 명확히 갖추어진 경우 완화된 요건하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시기적으로 고의 부인보다 후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지급정지 등 요건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위기 부인이나 무상 부인이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본 후 고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이와 같은 표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의 부인이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죠. 지급정지라는 걸 개인의 어떤 채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뭐 어음, 수표, 부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개인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그렇죠. 여기 나오죠. 또한 개인 파산 사건의 경우 지급정지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지급정지와 같은 외부적 선언 이전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사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위기 부인과 무상 부인이 문제되는 경우보다도 고의 부인의 요건 해당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여기 나오죠. 벌써.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인 행위의 유형 1호, 2호, 3호, 4호 그 다음에 유형벌 검토와 관련해서 입증 책임 도표를 봤죠.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있지만 개인에서는 거의 고의 부인이 대부분이다. 그 정도까지를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한번 유형별이라는 건 이제 변제, 대물변제,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담보권 설정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증, 증여, 개별적 행위를 검토하는 게 그게 이제 이 책의 목적이죠. 그걸 검토하는 게 구체적 검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법학에서. 감사합니다.